방금 내용 정리한 거랑 뭐 다를 거는 없죠, 그쵸? 예, 거의 같은 얘기 다 했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도 되겠습니다. 예. 개념지 퍼보기부터 해보세요. 개념지 퍼보기부터 해보십시오. 39부터 43초까지 해보십시오. 또 개념지 퍼보기 좀 같이 보고요. 개념지 퍼보기만 좀 같이 해보자. 일단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가 한 1이다 이거 아셔야죠. 한 1은 P 델타 V인데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단위를 좀 생각하면서, 물론 지금이야 뭐 그냥 곱해도 별 상관없지만 뉴턴 미터가 나와야 돼요. 뉴턴 미터가,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뉴턴 미터 나오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1.5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 1은 이제 밑면의 넓이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10의 5제곱 뉴턴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써져있네, 그쵸? 이것도 그대로 곱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평균은 4겠죠, 4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부피 변화는 여기는 3이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12 곱하기 10의 2제곱, 그러니까 120, 1200줄이네, 1200줄. 1200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3번에 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다. 이게 원래 정의가 맞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상기체라는 말이 붙으면 그냥 운동 에너지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라는 말이 붙으면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가 있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상기체라도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닌가요? 뭐 그렇죠. 예. 포텐셜 에너지 뭐 0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죠.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일을 하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500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200줄만큼 증가했다면 300줄만큼은 일을 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은 부피 변화가 없는 과정인데 그거는 디귿이고,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니은 과정이고, 등온 과정은 요 T 요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탈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열 팽창했을 경우죠. 이거는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 구름이 생성되는 현상과 관련된 연력학 과정은 뭐 이거 찾는 거 아니구나. 이거 단열 팽창 쓰면 되긴 하고, 단열 과정이라고 써있네, 답은. 단열 팽창할 때 구름 생깁니다. 단열 압축이 될 때는 구름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자, 또 마저 또 풀어봐 주시고, 여기 또 34쪽에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34쪽에 그러니까 팽창할 때는 일하는 거고 압축이 될 때는 일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일을 받는 건 빼줘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순환 과정에서는 요 폐곡선이라고 합니다. 폐곡선. 이 폐곡선의 넓이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요 지수 있네요. 그러니까 1에 10의 5제곱 곱하기 요거 이제 단위는 이제 뭐 통일되어 있는 거고요. 부피는 또 1이네 1. 근데 이제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100줄만큼 일을 한 거고, 이해하시죠 이거? 그 다음에 2번에 기체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요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구나. 이상기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러네. 이거 기억 틀린 걸로 돼 있네. 근데 이제 일단 이거를 좀 이제 그래도 확신이 안 되면 이제 이상기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얘는 세모 쳐놓고 모든 기체 분자의 크기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무시하는 거야. 이상기체, 이상적인 기체. 근데 보통은 그냥 이상기체로 풀어요 원래. 근데 이거 좀 더 이제 뭐 실제 기체랑의 차이점을 알려주려고 하는 문제 같긴 하네. 그다음에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는 맞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원래 2분의 3 kT라고 해서 절대 온도에 비례하거든요. 이거 맞아. 디귿만 맞는 거 고르셔야겠네요. 요거는 이제 이상기체라는 말이 붙으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총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분자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기체 분자의 밀도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밀도는 온도에 비례한다. 일단 뭐 만약 다른 조건이 없긴 해. 뭐 압력이 일정하다 뭐 이런 말도 없는데, 온도가 사실 증가하면 원래는 부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피는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증가하죠. 그러면은 절대 온도에는 뭐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뭐 다른 조건이 없는데,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올라가면 부피 증가하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다.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철수 말은 틀렸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안 그럴 것 같죠? 일단은 비례도 사실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잘 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라고 설명했는데 운동 에너지 식이 하나 더 있어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절대 온도랑 속도는 절대 온도의 제곱근의 사실 비례 관계야. 속도는. 어찌됐건 이제 속도가 온도의 반비례는 아니지 적어도. 그쵸?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져야지 뭐 느려지는 건 아니죠. 근데 절대 온도의 제곱근의 비례입니다. 사실 제곱근의 비례 관계입니다. 속도가. 영이 말 틀렸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 말은 맞아.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열을 가했더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였다. 이게 온도도 올라가고 일도 하는 거야. 그럼 열 에너지가, 공급된 열 에너지가 절대 온도도 이제 증가시킨 거고,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는 증가된 거고, 일도 한 겁니다. 그래서 속력 증가한다. 이거 맞아요. 왜냐면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얘랑 같은 거지 외부의 한 일과 같은 건 아니지. 그러려면은 이제 등온 팽창했으면은 그럴 수 있죠. 등온 팽창하는 경우에만 열 에너지가 한 일과 같다라고 이제 쓸 수 있죠. 등온 팽창하면은. 자, 2500줄의 열을 가했더니 1000줄의 일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1500줄은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쓴 거죠? 한 번이죠, 그쵸?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또 안 푼 사람은 또 풀어보시고, 만약에 35쪽 다 있으면 뒤쪽에도 해보시고. 좀 해봅시다. 이 페이지도.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연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맞죠? 기체에 가해진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 맞죠? 등적 과정은 외부로부터 열을 받았을 때 부피가 팽창하고, 아니죠. 이제 등적이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말이 아니지. 그쵸? 말을 알아야지 등적 과정이 뭔지.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점 P의 상태에 있는 기체를 A, B, C, D 상태로 변화시킬 때 가해준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및 기체가 한 일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에만 쓰인 거죠. 일은 안 한 거지 부피 팽창이 없잖아요. 이때는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증가된 것 같다, 이런 식이 써줘야 되죠. 그래서 B 과정에서는 이제 B 과정은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팽창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등압 팽창에서 이건데 이거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 이거는 델타 U가 0이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 온도가 내려가면서 팽창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Q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 아시죠? Q가 0이니까 이항해서 이렇게 써도 되지. 그래서 이제 디귿 리을이죠. 디귿 리을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A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봐봐요. 온도 변화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봐봐. 요게 PV 값이 온도라는 걸 아셔야 돼. PV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데, 얘가 이게 뭐 정확하게 값은 안 나와 있지만 대략 뭐 1, 2, 3이라고 그냥 하자. 1, 2, 3이라고 하자. 그러면 1에서 3으로 가는 거고, 온도 변화가. 얘는 2에서 3이 6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 온도 변화가 더 많은 거예요. 얘가 A가. 이해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얘가 P 곱하기 V가 온도 변화랑 같다, 온도랑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A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열량은 그러면은 이제 온도 변화도 많고 일도 많이 하니까 A 과정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1번 답이죠. 열량은 이제 온도 변화도 A가 많고 일도 A가 많으니까 이게 맞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인데 왜 압력이 감소하니까 이게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과정이고 내부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한 일은 0이가 되는 게 맞고요. 온도 감소하는 거 맞고요.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도 맞지.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A에서 B로 가거나 A에서 C로 가는 거네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한다. 방금 했죠. 근데 압력 부피 값이 아니구나. 그럼 다시 봐야겠다.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압력이 증가하는 거고, 이거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쵸? 이거 왜냐면 부피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 근데 부피는 감소했으니까 이런 과정이긴 하네. 압력이 증가하면서 온도는 일정한데 등온 압축이네. 등온 압축. 그러니까 A에서 B 과정이 지금 등온 압축이네. 그럼 열을 방출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데 압축이 되고 있는 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A에서 C로 갈 때 부피 변화가 없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한 일은 0이 되는 게 맞고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B일 때가 C일 때보다 크다. 온도를 보면 되는데 C가 온도가 더 높은 거니까 C가 큰 거죠. C가. 그렇죠? 그럼 기용님이 3번 잘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자, 온도가 일정한 열원, 온도를 일정하게 했대요. 그 등온이 된 등온, 기체가 등온 팽창이네요. 등온 팽창. 등온 팽창 이렇게.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건 아니죠. 등온이니까. 압력은 감소한다. 봐봐요. 등온 팽창할 때 압력 감소하잖아. 그쵸? 이해하시죠? 그쵸? 부피가 증가하니까 입자 운동은 사실은 똑같아도
부피가 커지면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압력 감소합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외부의 한 일과 같다. 맞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U가 0이고 Q는 W랑 같아지는 거죠. 이은 디귿 5번. 그 다음에 36쪽 하겠습니다. 외부와 단열된 실린더의 내부의 기체를 같은 열원으로 가열하는 모습이다. 그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같다. 얘는 피스톤 고정시켰고 얘는 피스톤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거는 이제 등적 과정이고 압력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고 그럴 거고요. 얘는 이제 팽창을 하겠죠. 등압 팽창하겠죠. 그렇죠? 기체가 한 일은 가는 빵이니까 나가 더 큰 게 맞죠. 그 다음에 압력은 가가 더 크죠. 왜냐면 얘는 압력 1기압인데 얘는 점점 압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체 내부 에너지는 얘는 일하는 데 쓰니까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얘는 일하는 데 안 쓰니까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변환돼서 내부 에너지는 가가 더 큰 거죠. 그렇죠? 한번 답이고 13번에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피스톤이 이동하여 기체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등온인가? 단열됐다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네. 단열 압축이네, 압축. 그러면 이제 온도 올라가죠. 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W가 아니라 받은 일 W 맞네. 받은 일 W 맞고요. 온도 올라갑니다. 온도. 등온 압축 과정이니까 온도 올라갑니다. 4번. 그 다음에 14번에 열의 출입 없이 피스톤 잡아당겼다. 그거 단열 팽창이죠. 단열 팽창은 온도가 감소하고 압력도 감소합니다. 단열 팽창은 요렇게 되는 거죠. 압력 감소하는 거죠. 피부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합니다. 온도 떨어지니까. 평균 속력 감소한다. 온도 떨어지니까. 지금만 맞네. 2번. 그 다음에 등온 변화, 등적 변화가 있었는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온도 일정한 거죠. A에서 B는 일정한 거고 B에서 C 과정에서 한 일은 0이다. 등적이니까 0이 맞죠? 색칠한 부분은 이 기관의 한 순환 과정에서 한 2를 나타낸다. 맞죠? 니은 디귿. 5번 답입니다. 16번에 자 300줄의 내부 에너지가 300줄인 이상기체가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밀폐된 용기는 뭐지? 등적이죠. 등적. 50줄의 일을 받아서 근데 압축을 또 했네. 무슨 얘기지? 밀폐된 용기 내부 에너지가 300줄 이상 기체가 들어있다. 그냥 밀폐구나. 저희가 이제 저기가 일정하다는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피스톤 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50줄의 일을 받아 압축되었다면 내부 에너지는 단열 압축되었다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얘가 단열 압축되는 거니까 50줄의 일을 해야죠. 그러면 250줄이 남아있는 거죠. 아니네. 다시 잠깐만요. 잠깐만. 얘가 300줄의 이상기체가 들어있었는데 50줄의 일을 받아. 온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단열 압축이 온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쵸? 그럼 내부 에너지는 350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는 0이고 요게 델타 U는 마이너스 W라고 쓰시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플러스 50이 되고 원래 내부 에너지가 300줄이고 50줄이 증가하겠죠? 그럼 350줄이 맞네. 온도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네요. 3단계까지가 선생님 풀지 못하겠네, 지금은. 그럼 숙제로 37쪽부터 연력학 2법칙 43쪽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37에서 43쪽.